사자와 생쥐. 사자가 곤히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엄마 쥐가 귀를 잘못 들어서 사자의 갈기 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누구야? 나의 낮잠을 방해하는 놈이. 쥐는 그만 잠에서 깬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아하, 조그만 쥐군.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 됐다. 쥐는 벌벌 떨며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사자님,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서 7마리 아기 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기 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저처럼 작은 쥐는 먹어봐야 배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꼭 은혜를 갚겠어요. 하하하,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조그만 내가 나처럼 큰 사자에게 은혜를 갚겠단 말이냐? 결국 사자는 7마리 아기 쥐들이 불쌍해서 엄마 쥐를 그냥 놓아주었어요. 사자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엄마 쥐는 거듭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실컷 낮잠을 자고 일어난 사자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섰어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냄새를 따라가 보니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야, 이게 웬 거냐? 사자는 아주 기뻐하며 고기 덩어리를 덥석 물었어요. 그러자 발밑에 감춰져 있던 그물이 올라가면서 사자를 가두고 말았어요. 아뿔싸. 사자는 그물 속에서 발버둥을 쳤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그물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 땅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에 눈이 멀어 덫에 걸리고 말았구나. 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칠 전에 살려준 엄마 쥐가 아기 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갔어요. 사자가 그물에 걸린 것을 보고 엄마 쥐가 말했어요. 사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 드릴게요. 엄마 쥐는 튼튼한 이로 그물을 갉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 쥐들에게도 말하였습니다. 너희들도 엄마처럼 그물을 갉아라. 영문을 몰라 서로 바라보고만 있던 아기 쥐들도 모두 달려들어 그물을 갉기 시작했어요. 자, 모두들 서둘러라. 저기 사냥꾼들이 오고 있어. 멀리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물이 끊어지면서 사자가 그물에서 풀려났어요. 정말 고마워. 너처럼 조그만 쥐가 설마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단다. 너를 우습게 본 것이 정말 미안하구나. 사자는 엄마 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늑대. 날이 저물자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봐요, 나 좀 살려주세요. 깊은 구멍 속에서 늑대의 소리가 들렸어요. 소년이 가까이 가보니 구멍에 빠진 늑대가 펄쩍펄쩍 뛰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늑대야, 왜 그러니? 지나가다가 그만 구멍에 빠졌어요. 제발 좀 꺼내주세요. 안 돼. 꺼내주면 내 양을 잡아먹을 거지? 아니에요. 나를 구해주면 당신의 양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양치기 소녀는 늑대의 앞발을 새끼줄로 묶어 힘껏 끌어당겼어요. 쿵! 그런데 새끼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늑대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손을 뻗어 늑대의 앞발을 잡고 힘껏 끌어당겼어요. 있는 힘을 다해 양치기 소녀는 늑대를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구멍에서 나온 늑대는 양치기 소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나를 구멍 속에 내동댕이 쳐서 죽이려고 했지? 가만두지 않겠다.
양치기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기껏 꺼내 주었더니 딴소리를 하네. 너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양치기 소년과 늑대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자,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말해봐요. 어느 쪽이 옳은지 내가 가려줄 테니까. 늑대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구멍 속에 있는데 양치기가 내 앞발을 묶고 새끼줄을 끊어서 구멍 속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자 양치기 소년이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늑대를 끌어올리려다가 새끼줄이 약해서 끊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테니 다시 한번 그때처럼 해봐요. 원숭이의 말을 들은 늑대는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양치기 소녀는 아까처럼 늑대의 앞발을 묶은 다음 힘껏 끌어당겼다가 손을 놓았어요. 쿵! 아야, 원숭이님 봤지요? 나는 아까도 이렇게 당했어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난 원숭이는 늑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양치기 소년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멍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원숭이와 양치기 소년은 늑대에게 손을 흔들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우의 그림자. 해님이 서산에 질 무렵 여우 한 마리가 석양을 등지고 걷고 있었어요. 여우는 문득 길에 생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석양이 비친 길에는 자기보다 훨씬 큰 그림자가 생겨 바로 앞에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굉장히 큰 그림자다. 그림자가 이렇게 큰 것은 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거야. 여우는 어깨에 힘을 주고 걸어갔어요. 그때 앞쪽에서 큰 호랑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호랑이의 그림자는 여우의 그림자와 겹쳐져서 작게 보였어요. 여우는 자신의 그림자와 호랑이의 그림자를 비교해 보았어요. 이런, 호랑이가 나보다 훨씬 작구나. 지금까지 공연히 무서워했군. 여우는 거만하게 말했어요. 이봐 꼬마 호랑이, 내가 지나갈 때까지 공손히 인사나 하고 있어. 어흥, 이 말라깽이 여우 녀석,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시비를 걸다니 용서할 수 없다. 여우는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그림자만 믿고 까불다가 혼이 난 것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999. 비둘기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주는 모이를 받아먹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그 모습을 보며 늘 비둘기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비둘기들한테만 먹이를 주는 걸까? 까마귀는 무릉덩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중얼거렸어요. 맞아, 나는 색감에서 사람들이 모이를 주지 않는 거야. 비둘기는 하얗고 예쁘잖아. 까마귀는 방앗간집 아저씨가 밀가루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하얗게 되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래, 나도 비둘기처럼 하얗게 되어 비둘기 틈에 끼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를 주겠지? 까마귀는 방앗간에 있는 밀가루 포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얗게 된 까마귀가 비둘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모이를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까마귀의 몸에 묻은 밀가루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까마귀는 도로 새까맣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비둘기들이 소리쳤어요. 도둑 까마귀다. 제 아무리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써도 곧 탄로가 나는 거야. 비둘기들은 까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까마귀는 힘없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너는 까마귀가 싫어서 하얀 비둘기가 되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다시 친구로 끼워줄 수는 없어. 친구들은 까마귀를 쫓아버렸어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은 까마귀는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나귀와 말. 무더운 여름날 당나귀와 말이 주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등에 무거운 짐을 잔뜩 실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말은 등에 아무것도 싣지 않는 맨몸이었어요. 당나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에게 말했어요. 말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병이 날 것만 같아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조금만 나누어 들어주세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다가 내 소중한 다리를 다칠지도 모르잖아. 당나귀는 꾹 참고 걸어가다가 결국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주인은 당나귀가 지고 있던 짐을 전부 말의 등에 옮겨 실었어요. 게다가 말은 당나귀까지 짊어져야 했어요. 말은 몹시 후회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당나귀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데, 그랬으면 지금보다 짐도 가볍고 당나귀도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